안녕하세요. 편곡법 3주차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한 2, 3주 정도에 걸쳐서 화성 편곡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해요. 리하모나이제이션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리하모나이제이션은 말 그대로 하모나이제이션 돼 있는 코드가 있는 음악에 다른 화성을 붙이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화성을 바꾼다, 코드를 바꾼다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편곡 의뢰를 받을 때가 있어요. 피아니스트가 교회에서 특송을 해야 되는데 찬송가를 칠 거다. 그런데 좀 더 멋스럽게 칠 수 있도록 편곡을 해달라라는 의뢰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찬송가 멜로디는 기본적으로 사성부로 되어 있죠. 그래서 사성부를 이렇게 호모포닉하게 땅땅땅땅 치게 되는데 왼손 아르페지오의 오른손 선율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훨씬 다른 색채감이 나지만 똑같은 화성 진행 1도, 4도, 5도를 주로 사용하는 찬송가의 코드 진행을 그대로 사용해서는 크게 달라지는 게 없겠죠. 그래서 화성을 바꾸게 됩니다. 그런데 그 화성을 바꿀 때 어떠한 요령들이 있고 어떠한 규칙들이 있는지를 한번 총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리하모나이제이션 영역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add의 영역이 있고 change의 영역이 있습니다. add의 영역은 말 그대로 기본 코드는 그대로 두고 주어진 코드는 그대로 두고 그 코드의 리치함, 풍부함만을 바꾸는 거예요. 어떠한 방식으로? 텐션을 사용하면서. 그래서 C 메이저의 코드가 있었다면 그냥 C라고만 써 있어도 얘를 C9을 넣어 친다거나 C 메이저 7을 친다거나 아니면 C13을 친다거나 C6를 친다거나 이러한 방식으로 텐션만을 넣어서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치면 기존의 코드 진행을 바꾸지 않고도 좀 더 멋스럽게 치는 게 가능하겠죠. 이것도 역시 리하모나이제이션의 단계예요. 그런데 그런 보편적인 텐션을 쓰는 것과 조금 더 반음계가 많이 포함된 텐션을 쓰는 것, 이 두 단계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이 단계는 반드시 이 단계 다음에 이 단계가 와야 되고 이거 다음에 이 단계가 와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1에서 2단계로 전체적으로 이러한 흐름대로 갈수록 조금씩 더 어려운 이론들이 필요하고 이 어려움들을 경험할수록 화성학에서 펑셔널 화성학이라고 말하는 기능 화성학에서 논 펑셔널, 비기능적인 화성의 색채감을 갖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조성이 약간 모호해지고 화성 기능들이 단단하게 강하게 기능하지 않으면서 색채감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화성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뒤에서 설명하게 될 컨스턴트 스트럭처를 얘기하자면 메이저 7 코드만으로도 얼마든지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이거 무슨 키에 속한 음악이지? 헷갈리시죠? 영화음악에서 자주 등장하는 테크닉이에요. 재즈에서 베이스를 두고 있고요. 컨스탄트 스트럭처는 똑같은 코드 구조를 계속 반복해서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색채감은 훨씬 더 이제 풍부해지고 컬러감도 다채로워지겠지만 이 기능을 찾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성음악은 다 기능 화성학을 기반으로 하는 음악이에요. 그래서 리하모나이제이션 단계를 밟아갈수록 반음계가 많아질수록 논 펑셔널로 간다. 명심하시면 됩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화성을 많이 바꿨다고 좋은 리하모나이제이션이 아니에요. 화성을 편곡할 때는 그 화성 편곡의 목적에 맞는 용도와 목적에 맞는 정도까지를 편곡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특송을 하겠다. 그럼 그 정도에 맞는 재즈 피아니스트가 솔로를 하고 싶다. 그럼 그 정도에 맞는 독주회 때 앵콜곡으로 일반 청중을 위해서 내가 좋아하던 곡을 멋스럽게 들려주고 싶다. 그 용도와 목적에 맞는 정도의 편곡을 하셔야 돼요. 코드 이론에 대해서 배우면 처음에 교회에서 반주할 때도 굉장히 이상한 코드들과 텐션을 마구 섞었을 때가 있는데 모든 음악은 그 캐릭터를 가장 잘 살릴 수 있을 때 좋은 편곡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학습하실 때는 연습 삼아 과하게도 해보시고 많은 편곡 방법들을 따라가 보시지만 실전에 나가서 진짜로 편곡을 했을 때는 너무 과하게 내 이론,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다 꺼내 놓으시지 말고 그 곡이 가진 캐릭터와 용도와 목적에 맞는 편곡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애드 텐션부터 하나씩 보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악보를 보면
막 7, 9, 11, 13 다 써 있을 때도 있지만 그냥 단순하게 C라고만 코드가 쓰여 있을 때도 있어요. 그 얘기는 꼭 C 코드만 누르세요라는 의미도 되겠지만 C 코드 외에 기능을 건드리지 않는, 화성의 퀄리티를 건드리지 않는 한 텐션의 선택은 마음대로 하세요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재즈는 연주하면 굉장히 복잡하게 연주하지만 사실상 악보를 보면 재즈 스탠다드 곡은 코드 표기는 되게 쉽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누구도 그 코드대로 치지 않으니까. 자, 예제곡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 곡을 가져와 봤습니다. 다들 어떤 곡인지 아시죠? 모차르트의 작은 별 변주곡이라고 하나요? 네, 도도솔솔, 랄라솔 이 멜로디를 가지고 어떠한 흐름인지 보여드릴게요. 일단 원 멜로디는 1도, 4도, 5도로만 돼 있습니다. 순수하게 C, F, C. 이게 첫 번째 우리한테 주어진 이제 미션이에요. 코드와 멜로디입니다. 그럼 리하모니제이션 단계 첫 번째 애드 텐션. 그 첫 번째로 7, 9, 11, 13 다이아토닉하게 넣을 수 있는 것만 선택해서 7을 한번 넣어 볼게요. 메이저 7을 넣은 겁니다. 한 옥타브 높게 쳐보면 이런 움직임이 되겠죠. 만약 9을 넣는다면 도미 솔에서 도미 솔 시가 7음, 레가 9이 되겠죠. 이렇게 텐션을 하나씩 넣으면 사운드가 점점 풍부해져요. 처음 알고 있었던 이 사운드에서 좀 더 풍부한 사운드를 만들 수 있죠. 이걸 사운드가 좀 더 리치해졌다라고 표현합니다. 풍부해졌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기본적인 텐션들 외에 altered 텐션이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냐면 만약에 도미넌트 코드일 때는 그냥 9이나 13만 쓰지 말고 flat 9, sharp 9, sharp 11, flat 13을 쓰고 메이저 7일 때 샵 11, 샵 5, 마이너 7일 때 마이너 메이저 7, 플랫 5를 써라 라는 얘기예요. 어떤 얘기인지 한번 예제로 들려드리면 251이라는 예제가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순수하게 D-7, G7, C라는 예제입니다. 이때 5도에 플랫 9을 쓰게 되면 여기에 보이시는 A 플랫, 이게 플랫 9이에요. 아까보다 훨씬 어둡죠. 이게 텐션을 추가했을 때 발생하는 느낌입니다. 이렇게 반음계가 붙은 텐션을 altered 텐션이라고 해요. 샵 11을 한번 써보면 샵 11입니다. C샵을 쓰게 되겠죠. 2, 5, 1 C샵 사운드 들리시나요? 이렇게 코드를 바꾸게 돼요. 그래서 기본 코드 골격은 그대로 두고 방금은 D-, G, C라는 골격은 그대로 두고 코드에 어떤 텐션이 쓰여 있는가만 바꿔봤죠. 메이저 7에 샵 5를 쓴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모차르트의 멜로디입니다. 샵 5 소리 들리나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코드의 기본 골격은 그대로 두고 그 위에 텐션만을 얹어 쓰면 이게 애드 텐션이 됩니다. 얼마든지 단순한 곡도 굉장히 복잡한 방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좋은 예제를 하나 들려드리면, 제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서 교회에서 보편적으로 들을 수 있는 곡을 예제로 듭니다. 시편 40편이라는 곡이에요. 여기 써 있는 코드로만 쳐보면 어디서나 싱얼롱으로 반주하고 부를 수 있게 만들어진 곡이죠. 음역대도 딱 적당하고 리듬도 아주 단순하니. 만약 여기에 지금까지 배운 7, 9, 샵11 이런 것들을 넣어서 만약 치게 되면 첫 번째 코드 메이저 7, 9으로 쳐볼게요. 두 번째 코드 9, 세 번째 13, 두 번째 9, 메이저 7, 9, 9, 플랫 9, 메이저 7, 그 다음에 13.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걸 선택할 때는 기본 코드의 골격은 그대로 두고 내 취향에 맞는 코드를 선택하시면 돼요. 좀 웃긴 얘기를 하자면 교회라는 분위기에서는 사실 메이저 7으로 시작하는 건 그렇게 썩 좋은 선택은 아니었었어요. 이거는 취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앞에 나가서 이제 만약에 성악가가 특송을 한다. 그때는 차라리 강한 저음부에 9으로 시작하는 게 훨씬 더 뭔가 이 특송의 분위기를 살려주지, 약간 세련되게 치고 싶다고 메이저 7으로 치면은 약간 좀 차갑고 도시적인 분위기가 난다라고 해서 어울리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어디 가서 연주하는가, 누굴 위해 연주하는가, 목적이 뭔가에 따라서 선택은 되게 많이 달라져요. 그래도 취향의 차이를 얼마든지 느껴볼 수 있겠죠. 자, 이게 애드 텐션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악보를 만드실 때 여기다가 메이저 7, 9 써두시고 여기에 9 써두시고 이런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체인지 코드로 와보면 체인지 코드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건 251이에요. 원래 이 251은 애드의 영역이냐 체인지 코드의 영역이냐 나누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 C라는 코드를 꾸미고 싶다라고 했을 때 얘를 꾸며주는 방법이 251을 넣는 거예요. 그 앞에.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더하는 거죠. 그런데 얘 보면 1도, 4도, 1도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251 진행을 넣으려면 코드를 바꿔야겠죠. 그래서 체인지의 영역에도 속해요. 그래서 뭐 이거를 애드의 영역으로 둘 거냐 체인지의 영역으로 둘 거냐는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251은 완전히 코드를 바꿔서 등장하는 경우와 그냥 조금 구겨 넣어서 등장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예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A번 예제예요. 사운드의 차이가 조금 느껴지시나요? 어떤 코드가 달라졌냐면 C 똑같습니다. F 똑같아요. C 똑같습니다. 여기에 무언가가 지금 더해졌어요. 추가가 됐죠. 이 추가된 건 C 코드에서 코드가 바뀐 거니까 체인지 됐죠. 뭐가 더해졌냐면 251이 더해진 거예요. F 메이저 코드를 1도로 보고 그 1도로 봤을 때의 5와 그 5의 2도, 1도에 대한 2도, 1도에 대한 5도가 더해진 겁니다.
그래서 251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다른 코드로 체인지를 하게 되면 발생하는 게 여기에 B 플랫이라는 음이 발생하게 돼요. 지금은 악보상에 B 플랫이 없는데 이건 악보상의 오류입니다. G-7이기 때문에 B 플랫이 있어야 돼요. C7 역시도 도미넌트 7이니까 B 플랫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런 사운드예요. 이 코드의 목적은 뭐냐? 5를 꾸미는 겁니다. 오직 5의 F를 꾸미는 겁니다. F를 꾸미기 위해서 251이 등장해요. 그래서 실용음악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코드 프로그레션이 251이에요. 이 251 코드 진행만 이해하면 리하모나이제이션은 그 뒤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합니다. 다시 한번 예제를 보여드릴게요. 얘를 한번 꾸며보죠. 아니요. 더 좋게 얘를 한번 꾸며볼게요. 어떤 느낌인지 들리시나요? C로 끝났어요. 그리고 그냥 4도로 가도 되는데 C에서 F로 가기 위해 2, 5, 1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코드가 훨씬 더 강조되죠. 이러한 방식으로 얘를 강조할 수 있었다면 이론상 얘도 타겟으로 잡기만 하면 모든 코드를 다 강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얘 한번 보죠. E 마이너, A, D 마이너. 이거 D 마이너를 1도로 보고 얘를 5도로 보고 얘를 2도로 보면 레, 미, 파솔, 라. 251이네. 보이시죠? E 마이너, A, D 마이너. 사실상 얘도 세컨더리 도미넌트를 사용한 251이에요. 그렇다면 여기 보시면 251은 메이저 251과 마이너 251이 있어요. 마이너 키에서 2는 기본적으로 가마음, 7화음이 되면 하프 디미니시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마이너로 가는 1도를 좀 더 꾸며주고 싶다. 그럼 이 2 뭘로 사용하면 되죠? 마이너에 속해 있는 가마음 혹은 하프 디미니시 7으로 쓰면 되죠. 무슨 얘기냐면 다시 처음부터 한번 쳐보겠습니다. C, E 마이너, F, G, C, G 마이너, C7, F, G, E 마이너, 플랫 5, A7, D 마이너. 이 부분을 마이너 7 플랫 5 하프 디미시 7으로 쓰니까 훨씬 색채가 달라지죠. 여기에서는 무슨 텐션 썼죠? B 플랫 사용합니다. 왜 B 플랫 사용하죠? D 마이너는 B 플랫 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치는 것보다 이렇게 치는 게 훨씬 더 마이너답게 흘러갑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도 251이었구나. 여기에서 가는 진행도 251이구나. 그러면 이 251을 학습하실 때는 무조건 타겟이 되는 코드를 둡니다. E 마이너, 네가 타겟이야. 그러면 이 앞에 251을 만드는 거예요. 2, 5, 1. 그러면 E 마이너의 5는 뭔가요? B7. E 마이너의 2는 F 샵 마이너 7 플랫 5. 그러면 지금 멜로디와 부딪히지만 않으면 된다. 약간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C 두 박자, F샵 마이너 7 한 박자, B7 한 박자를 써볼게요.
약간 멜로디가 F샵이 나와야 되는데 내추럴이 나와서 부딪히긴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넣는 거예요. 물론 지금처럼 멜로디에 없는 음들이 부딪히죠. 코드에 없는 음들이 멜로디와 부딪힙니다. 그래서 잘 어울리진 않지만 이론상 모든 코드에는 251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방금도 F로 가는 251, 여기도 D로 가는 251. 이런 식으로 251을 넣게 되면 코드가 펑셔널 하모니에 있으면서도 굉장히 다채로운 방식으로 꾸며져요. 그러면 어떤 코드든 251을 만들 수 있게 되면 그 다음 작업은 어떤 작업이 가능하냐, 완전 4도씩 위로 올려보면 이 경우는 완전 5도씩 올려야겠네요. 도에서 솔로, 솔에서 레로, 레에서 라로, 라에서 미로, 미에서 7로, 7에서 4로.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타겟 코드를 두고 그 앞에 5, 2, 그 2 앞에 6, 6 앞에 third, third 앞에 7, 7 앞에 4를 쓸 수 있다가 돼요. 이게 251에 말하자면 확장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251만 쓰는 거예요. 62551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36251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자, 여기 진행을 보시면 F가 타겟 코드입니다. 그럼 얘가 1도죠. 얘가 5도. 얘가 2. 얘가 F의 6가 돼요. 이렇게 해서 251 진행을 늘린 겁니다. 사운드 들려드릴게요. 이 부분, 여기에서 달라진 거라곤 여기 도 부분에 D-7이 쓰인 거예요. 무언가 코드가 더해졌다. C로 머물던 코드가 바뀌었다. 어떤 접근인지 아시겠죠? 이상한가요? 자연스럽죠? 왜 그러죠? 얘가 완전 4도씩 위로 올라가는 진행, 혹은 완전 5도씩 아래로 내려가는 진행, 서클 오브 피프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코드 진행을 머니 코드 진행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쓰면 돈 번다라고 해서 이 코드가 잘 어울리죠. 융합되죠. 왜냐면 서클 오브 피프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도씩 올라가는 진행을 하면 잘 어울려요. 그렇게 D-7을 넣는 겁니다. 무슨 이유로? 251에 하나 더 연장, 2 다음에 6, 그럼 그 앞에 third를 넣을 수 있다는 얘기죠. 만약 얘에 대한 third로 바꾸면 무슨 코드가 되죠? A-7이 됩니다. F 메이저에서 3도는 A 마이너. 그럼 이 코드, 처음에 C 메이저 7 코드 A 마이너로 바꿀 수 있죠. 있다란 얘기겠죠. 맞습니다. A 마이너로 친 거예요. 그러면 A-7, D-7, G-7, C7, F 메이저 7 이렇게 코드가 바뀌어가죠.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게 251 코드 진행의 연장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251만 아셔도 리하모나이제이션의 거의 80%는 해결이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론이 이 251입니다. 이 251을 사용하실 때는 메이저 코드를 1으로 두고 강조할 거냐, 아니면 마이너 코드를 1으로 두고 강조할 거냐에 따라서 이 앞에 사용되는 2, 5가 하프 디미시 7, 플랫 5 이런 식으로 꾸며지는 게 달라져요. 이게 메이저와 마이너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마이너 2, 5를 사용하시려면 마이너 7, 플랫 5에 대해서 아셔야 되고,
그냥 기본적인 251이 아니라 내가 새롭게 코드 안에서 하나를 원으로 잡아서 가는 251을 만든다. 그러면 얘가 도미넌트 7 펑션을 하죠. 이렇게 사용하는 게 세컨더리 도미넌트입니다. 그래서 세컨더리 도미넌트가 뭐지?에 관한 이론적 접근은 한 번씩 이제 해보셔야겠죠. 자, 일단은 이 순서를 다 보여드리기 위해서 조금 어렵겠지만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일단 D번을 먼저 한번 보세요. D번을 보시면 코드가 C major 7, C major 7, D minor 7, A flat major 7, G7, G7, G minor 7이죠. G minor 7, G minor 7, C7, F sharp 7, flat 5, flat 9, F major 7, F major 7으로 돼 있어요. 비슷한 것들이 있고 뭔가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B에서 D가 보여주는 게 tritone substitution이에요. 이건 뭐냐면 증사도 대리 코드입니다. 여기서 대리 코드란 말이 나오는데 대리 코드는 뒤에서 또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그 코드가 나올 때 다른 코드로 대체해서 쓸 수 있는 가능성들의 코드를 얘기해요. 예를 들면 C 코드를 쓸 때 C 코드가 나올 때는 거의 A 마이너로 바꿔 쓰실 수 있습니다. 이런 코드였다면 얼마든지 바꿔 쓰실 수 있어요. 이러한 이유로 우리 위종지 화성 배우면 이게 정종지라면 1도로 가지 않고 6도로 가면 위종지가 되죠. 6도는 1도의 기능을 합니다. 왜? 근음과 삼음을 A 마이너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대리 코드를 만들 때는 동일한 음이 2개 갖고 있으면 아주 좋은 대리 코드, 하나 갖고 있으면 그것도 좋은 대리 코드, 그 다음부터는 텐션만 같이 갖고 있어도 대리 코드로 사용할 수 있다가 이론이에요. 그 얘기가 코달 파시빌리티에 나옵니다. 그러면 트라이톤 서브스티튜션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증사도 관계의 코드로 바꿔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251으로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D-7, G7, C major 7, 2, 5, 1이에요. 이때 2 쓰고 5를 증사도 위에 D 플랫 7으로 바꾸고 다시 코드 진을 계속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코드가 사용됐을 때 기본적으로 대리 코드는 3도 위, 3도 아래입니다. 그래서 C일 때는 3도 위 E 마이너와 3도 아래 A 마이너를 쓸 수 있다. 그래야 공통음이 있으니까 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런 대리 코드들은 증사도 관계에 있는 것도 쓸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G7일 때 D 플랫 7을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왜 그러냐면 이게 G7입니다. 솔시레 파 있을 때 C와 파가 텐던시 톤이라고 해서 반드시 해결이 필요한 중요한 음이에요. 그런데 D 플랫 7을 눌러보면 파, C, 파, C 두 개가 다 파, C를 갖고 있죠. 얘가 G7, 팟이 있습니다. 얘가 D 플랫 7 역시 팟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증사도 관계에 있는 도미넌트 7 코드는 동일한 텐던시 톤을 쉐어하는 코드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게 이론의 규칙이에요. 근데 이게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어떠한 코드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마이너 7, D 마이너 7입니다. 얘를 써도 A 플랫 마이너 7 얘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얘와 얘는 정말 공통음이 없죠. 그런데도 바꿔 쓸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251을 이렇게 썼었다. 그러면 얘를
이런 식으로 바꿔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멜로디를 건들지 않는 한도 내에서입니다. 그래서 트라이톤 서브스티션은 어떤 코드를 증사도 위에 대리 코드로 바꿔 쓰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B를 다시 한번 들려드리면 이런 사운드였는데 이거를 트라이톤 서브스티션을 D와 C7일 때 넣어보면 한 번 더 들려드릴게요. 여기 어떤 사운드가 들리시나요? 반음계적인 굉장히 크로매틱한 사운드가 들리죠.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편적인 마무리 이렇게 끝나는 곡을 이런 식으로 끝낼 수 있고, 이러한 대리 코드를 계속 응용하면 이런 식으로 연속 응용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대리 코드에 대한 이론이에요. 기본적으로 대리 코드는 그 코드의 3도 위, 3도 아래 한 영역에 머물러 있는 코드들을 쓸 수 있는데, 그거 외에 증 4도 관계에 있는 코드도 대리 코드를 사용할 수 있다. 이게 트라이톤 서브스티션입니다. 자, 트라이톤 서브스티션까지 배우고 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이제 모달과 컬러예요. 그러니까 모달리티를 활용한, 선법성을 활용한, 혹은 코드의 색채감만을 위해서 선택하는, 그러니까 여기는 당연히 조성 음악의 영역을 조금 벗어난 펜다이아토니시즘이라고 말하는 번오음계주의, 논펑셔널이라고 말하는 비기능적 화성화의 영역이겠죠. 쉽게 말해서 뉴에이지 음악처럼 들리는 사운드예요. 자, C번을 보시면 얘는 지금 C, B 플랫, A 플랫, G 플랫, F, 이 목적은 이렇게 하행하는 스케일을 온음계적인 진행으로 해서 마지막에 반음계로 얘로 흡수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얘는 어디서 나온 거냐? 이 마지막 타겟은 C7, G 플랫, 감 5도죠. 감 5도와 증사도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에서 얘는 뭐라고 볼 수 있죠? 트라이톤 서브스티션. 그래서 얘가 완전히 무조 음악처럼 들리는 게 아니라 일정한 타겟 코드를 가지고 진행해서 종지감이 만들어질 수 있게끔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이는 약간 엉뚱한 코드가 등장해도 아직까지는 화성을 크게 흔들지 않겠죠. 사운드를 한번 들려드리면 대충 이렇게 됩니다. 얘는 굉장히 뜬금없이 나오는 코드죠. 얘도 뜬금없이 나오는 코드입니다. 얘는 G7 flat 9, F major 7 다시 1도. 이 코드들은 무슨 코드냐면 얘 사용한 거 보면 D7과 얘 아래로 3도 위로 3도 했을 때 아래 3도 위로 3도에서 중요한 건 C 메이저 안에 있을 때의 아래 3도 B 마이너 혹은 B 디미니시 혹은 위로 3도 F 메이저 코드를 대리 코드로 쓸 수 있어요. 기본적인 영역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얘로 와보면 지금 레파라도라는 음을 얘가 갖고 있고 파라는 음을 갖고 있죠.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써도 저렇게 써도 공통음이 두 개가 발생하죠. 이러면 대리 코드를 쓸 수 있다예요. 이게 조금 더 확장된 대리 코드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조성을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그 키 내에서의 선택이 가장 중요했다면 반음계가 많아지면 조금씩 이론들이 확장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지금이야 레파라 도에서 파와 도를 가지고 있는 도밀세븐이죠.
B 플랫 도미넌트 7을 대리 코드로 썼지만 나중에는 이 C를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코드 또한 예를 들면 대리 코드를 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코드가 있었다. 그럼 여기에 얘도 대리 코드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 텐션을 이 코드는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진행하게 되면 이게 코드 파시빌리티에서 동이름, 커먼 톤, 그리고 동일 텐션을 중점으로 대리 코드가 형성되는 겁니다. 이게 점점 확장돼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쓰게 되면 문제는 뭐냐? 조성감이 많이 벗어나게 되겠죠. 논 펑셔널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더 복잡하게 쓰게 되면 2번이 나오는 거예요. 얘입니다. 얘는 위에 있는 코드 프로그레션과 비슷한데 뭔가 좀 복잡한 텐션들이 들어가 있죠. 첫 부분, 그 다음에 A 플랫 메이저 7, 그 다음에 D 플랫 메이저 7 샵 11, 얘가 샵 11입니다. C7 F 1도로 가겠죠. 얘 느낌은 어떠신가요? 얘랑 비교했을 때 조금 방황하는 느낌이죠. 얘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던 건 이 베이스가 방향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악 듣는 것 중에 이런 식으로 반음계로만 진행하는 멜로디, 베이스 라인 위에 코드를 만들면 반음계가 많이 등장해도 꽤나 그냥 부드러운 진행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게 베이스 라인이 갖고 있는 방향성입니다. 그런데 얘는 그 방향성이 심하게 방황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코드 진행을 해석하실 때는 이 다음에 A 플랫 메이저 7 멜로디 도에 있습니다. 도미솔도 도를 갖고 있고 라도 미 플랫 솔이라는 A 플랫 메이저 7도 도를 가지고 있어요. 대리 코드, 확장된 대리 코드로는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썼어요. 그러면 얘는 C 메이저 7 다음에 C 메이저 7의 대리 코드가 나왔구나. 그러면 얘와 얘 사이에 발생하는 사운드의 차이는 뭐라고 해석해야 되느냐? 이렇게 발생되는 사운드의 차이를 크로매틱 third relation이라고 해요. 크로매틱 third relation은 무슨 얘기냐? 앞 코드가 있습니다. C 메이저 7이었어요. 여기에 3음이 반음으로 변하는 화성을 그 다음에 쓴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러면 C 메이저 다음에 등장할 수 있는 또 반음계가 뭐 있죠? 얘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코드 E 플랫 메이저 7이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예요. E 플랫 메이저 7인데 도는 어디서 나오나요? E 플랫 메이저 7의 13이 도죠. Common tension. 그래서 여기 E 플랫도 쓸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론이에요. 그 다음에 솔일 때는 하나씩 하나씩 마치 실뜨기 하듯이 얘는 E 플랫 써야지. 그러면 그 다음은 앞뒤 문맥상 뭐가 어울리지? 고민하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크로매틱 third relation, 낭만시대 음악의 특징입니다. 현대 음악에서 리하모나이제이션을 하거나 새로운 코드 프로그레션을 만들 때 굉장히 많이 쓰는 진행이에요. 그래서 이런 진행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코드 진행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지만 일단 C, 그 다음에 A 플랫,
C에서 A 플랫. 크로매틱 third죠. A 플랫과 F. F의 라와 A 플랫의 A 플랫. 크로매틱 third죠. 그래서 크로매틱 third 릴레이션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코드입니다. 한스 짐머의 Man of Steel에 나오는 곡이죠. 굉장히 보편적인 코드 진행이에요. 크로매틱 third 릴레이션을 알게 되면 굉장히 무난한 코드 진행이라고 느끼게 되는 코드 진행입니다. 자, 벌써 시간이 돼서 3장의 PPT를 준비했는데 오늘은 2장밖에 못 봤어요. 원래 리하모나이제이션은 사운드를 들려드리고 예제에 대한 얘기를 하느냐고 진도를 빨리빨리 못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리하모나이제이션 공부를 하실 때 보셔야 되는 영역 2가지입니다. add의 영역과 change의 영역이에요. add는 일단 텐션 공부가 충분히 돼야겠죠.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되는 텐션은 flat 9, 9, sharp 9, 11, sharp 11, 13, flat 13이 있어요. 이 7개의 텐션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텐션이 만드는 코드 퀄리티의 차이, 색깔의 차이들을 이해하셔서 그 노래의 목적에, 용도에 어울리는 텐션들과 노래하는 사람을 위한 혹은 이제 독주자를 위한 맞는 텐션들을 사용하시기를 바라고요. 체인지 코드 같은 경우는 251을 먼저 반드시 학습하시고 이 251을 정말로 원에서 쓸 수 있는 방법과 다른 타겟 코드를 정해서 원을 새로운 영역으로 지정하고 쓸 수 있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251을 잘 쓰신다면 확장된 251, 2 앞에 6를 넣고 6 앞에 third, third 앞에 7, 7 앞에 4 얼마든지 넣을 수 있으니까 확장된 251을 만들면 이것도 좋은 코드 진행을 만들 수 있겠죠. 251 사용하실 때는 메이저와 마이너 구분하셔서 마이너일 때는 마이너 7, 플랫 5라던가 하프 디미시 7 코드를 사용하셔서 좀 더 마이너에 맞는 251을 만드시면 되고요. 이 251 진행에서 5 부분은 증사도 위에 있는 코드로 변합니다. 이럴 때 효과 굉장히 좋아요. 이게 트라이톤 서브스티션이라고 합니다. 증사도 대리 코드예요. 그리고 얘가 익숙해지면 어떠한 코드든 잡으면 그 증사도 위의 코드로는 바꿔 써도 큰 문제 없다. 단 멜로디를 건드리지 않는 한. 그리고 이렇게 쓰게 되는 대리 코드가 처음에는 한 키에서 있다가 증사도 관계에 있다가 동일 음만 갖고 있거나 혹은 동일 텐션만 갖고 있어도 다 바꿀 수 있대 라는 코드 파시빌리티가 넓어져요. 점점 이렇게 쓰게 되면 모달한 영역과 컬러풀하게 코드를 쓰는 영역으로 가고 이쯤 되면 이제 여기는 기능 화성학이 아니라 펜다이아토니시즘이라고 말하는 범 오는 게 주의적인 화성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사용되는 가요와 많은 뉴에이지 음악이 이런 범 오는 게 주의를 따라가고 있어요. 결코 이거는 이론에만 있는 어려운 화성학이 아닙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의 예제를 드리고 얘를 계속 다른 방식으로 치면서 연습을 하는 걸 이제 보여드렸었죠. 이러한 방식으로 반드시 하나의 곡을 두고 7만 써봐야지, 9만 써봐야지, 이번엔 13만 써봐야지, 이번엔 251만 넣어봐야지, 이번엔 251을 모든 영역에 넣어봐야지, 이번엔 다이아토닉한 대리 코드만 써봐야지, 이번엔 크로매틱한 third relation의 대리 코드만 써봐야지, 이번엔 증사도 대리 코드만 써봐야지, 이런 식으로 학습해 보시고요. 클래식 화성학에 익숙한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만 더 드리면 기본 코드를 그대로 사용하고 어떠한 텐션도 넣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위 형태만 사용하는 걸로 곡 분위기는 굉장히 많이 바꿀 수 있어요. 예를 들려드리면 제가 갑자기 급하게 쉬냐고 조금 실수를 했는데 앞부분에 있었던 이런 안정적인 코드에서
2전이 형태, 1전이 형태를 주로 사용하게 되면 코드가 전체적으로 약간 불안정해지죠. 이러면서 이걸 뭐 세련된 사운드다, 모던한 사운드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전에와는 조금 다른 내가 원하는 사운드를 조금 더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add와 change가 아니다 하더라도 그 코드의 베이스 전이 형태를 사용하면 여러 가지 다양한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건 예제를 위해서 모든 코드를 다 위치를 바꿔놔서 그런데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기본 리하모나이제이션의 그 흐름과 거기에 맞는 예제들을 설명하는 데 한번 집중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251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보고 그 251에서 발생하게 되는 트라이톤과 조금 모다란 퀄리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